네, 안녕하세요. 김주근입니다. 전에는 매일 라이브라 그걸 하다가 지난주에 이어가지고 이번 주도 주말에 주간 단위로 주간 전망을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요.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네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동안에 상당히 좀 매여 있다는 생각이었는데, 그래서 자유롭게 여러 가지로 강의도 하고 책도 쓰고 여행도 다니고 돌아다닐 수 있으면서 그래도 시장에 대한 제 생각을 정기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 있다 보니까 몇 명이나 듣고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장에 대한 제 생각을 어디선가 발표할 수 있다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시간을 너무 많이 뺏기지 않아도 좋고요. 여러모로 진작에 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예,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10명이 보든 20명이 보든 간에 제가 시장에 사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하는 정도로 받아들이시되, 야간 내내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가라. 항상 플랜 B를 가지고, 여러분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항상 맞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가 틀렸을 때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대비를 사전에 가져둔다면 주식 투자에서 크게 실패하지 않고 꾸준한 성공을 얻을 수 있지 않겠나라고 잔소리 삼아 말씀드립니다. 자, 사설이 길었습니다만 오늘은 여러분들 지금 코스피 지수의 엘리어트 파동을 보고 계십니다만, 코스피 지수의 엘리어트 파동, 그리고 코스피 지수 일목균형표를 보는 시장의 전망, 그리고 나스닥 지수에 대해서 나스닥 지수의 파동 등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달러대 원화 환율도 역시 엘리어트 파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댓글에 보니까 제가 지금 파동을 1번, 2번, 3번 이렇게 파동을 매기고 있는데 3-2번 파동이 잘 안 매겨진다. 이런 질문이 있어가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도 이번 영상을 기회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라이브로 할 때는 여러분들 질문을 제가 바로바로 받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적극적으로 설명을 주셨습니다만은 그렇게는 안 되니까 질문이 있으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당신이 이야기하는 게 순 엉터리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댓글에 달아두시면 제가 보고 답해드리든지 영상으로 만들어드리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건 그렇고, 지난주에 우리 영상에서 저는 이번 주에는 내내 주가가 좀 조정을 보이지 않겠냐 라고 말씀드린 바 있죠. 그죠? 조정을 보일 거라고 하는 이야기는 파동상으로 보더라도 현재 우리가 1번 파동 볼까요? 우리가 지금 그죠? 여기가 지금 여기까지가 어디가 버렸지? 잠깐만요. 이게 마우스가 어디 가버렸지? 있군요. 왜 안 되지? 자, 여기가 C 파동으로 여기까지가 이제 파동이 끝났고, 그죠? 옛날에 3,300원도 출발했더니 파동이 끝났고, 지금 여기까지는 조정 파동이고, 지금부터는 이제 새로운 상승 파동, 충격 파동이다 하는 전제하에서 설명드리고 있는 거죠. 그죠? 근데 현재 충격 파동이니까,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조정이 있다 그래서 겁낼 일은 아니다. 그죠? 그럼 조정 쫄지 마라. 그런 말씀도 드렸고요. 그러면서 충격 파동인데, 그럼 충격 파동이란 게 1, 2, 3, 4, 5로 만들어지니까, 그죠? 충격 파동이란 게 1, 2, 3, 4, 5의 파동으로 만들어지니까, 그 1, 2, 3, 4, 5의 파동을 어떻게 만들 거냐, 그죠? 어떻게 만들 거냐 하는 내용을 보니까, 여기가 1번 파동, 여기가 2번 파동, 그죠? 여기가 3이기에는 너무 작으니까, 여기가 3의 1, 여기가 3의 2라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3의 1이 되는 거고, 여기가 동그라미 3의 2가 되는 겁니다. 3의 1, 3의 2. 그죠? 그 다음에 3의 3이 돼야 되는데, 이게 3의 3하기엔, 이걸 3으로 보기에는, 이거죠, 그죠? 요거 1이고 2니까. 3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옹색하니까, 3으로 보기보다는 3의 첫 번째 파동으로 보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게 지난주 의견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그래프를 그리면, 여기부터 세로 그릴까요? 자, 약도를 그리면은 우리가 여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왔다가, 그 다음에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그 다음에 3이 아니고 앞으로
지금 현재 3의 1, 그죠? 3의 1. 그래서 따라서 3의, 우리가 지금 여기 있다는 이야기죠, 그죠? 3의 2, 3의 3, 3의 4, 3의 5 하면 여기가 3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있으니까, 여기가 우리가 여기 지금 있으니까 조정이 끝나고 나면 다시 올라갈 것이고, 따라서 조정이 있다고 해서 겁낼 필요는 없다. 라는 게 어제 했던, 지난주 했던 이야기나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도 다 똑같은 이야기들입니다. 조정이 있다고 해서 겁낼 거 없다. 자, 그러면 항상 우리가 이런 강의 내지는 이런 영상을 만들면은 댓글 내지는 질문이, 그러면 도대체 어디까지 조정을 보일 거냐? 언제까지 갈 거냐? 그래서 뭐 2728.36까지 갈 거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폼나죠, 그죠? 네?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주장하면은 폼이 나긴 합니다만은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고, 수는 엉터리고, 대략적으로 얼마나 될 거냐 하는 이야기라도 하고 싶은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여기 갖다가 물어보고 있죠? 3의 1번이라고 보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3의 1. 그 다음에 여기가 3의 2라고 보니까 이 2번 파동, 이 조정이, 요놈의 조정이 얼마나 갈 거냐 하는 것을 한번 따져보자 이거죠. 그죠? 나왔냐? 이제 다음 거냐? 올라갈 거냐? 다음 주부터 올라갈 거냐? 5월 1일 날은 그 근로자의 날로 주식시장이 없으니까 다음 주는 5월 2일, 3일, 4일밖에 없죠. 4일밖에 안 하죠. 5월 5일 또 놀고요. 그러니까 4일밖에 없긴 합니다만은 그때 올라갈 거냐? 얼마나 될 거냐? 보죠. 요 바닥이 1번 파동의 출발점이 얼마였냐니까 얼마입니까? 2348이었어요. 여기가 2348이었죠. 그 다음에 요 1번 파동이 제가 탑이라서 놨던 1번 파동의 꼭지가 얼마야? 그러니까 2582였어요. 따라서 얼마나 움직였습니까? 여기다 쓰겠습니다. 234포인트 올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34포인트에서 조정폭이 얼마나 될 거냐? 예를 들어서 0.382, 38.2포인트 떨어진다고 보면 이게 89포인트 조정을 보일 거고요. 그 다음에 50%, 0.5%, 50% 조정을 보일 거다 하면은 얼마나 조정이니까 234에 5%니까 117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게 61.8% 조정을 보인다면 얼마가 됩니까? 145포인트가 됩니다. 145포인트. 그러니까 고점이 얼마였죠? 2582였죠. 그죠? 82에서 89포인트 조정을 보이면, 38.2% 조정을 보이면, 상승폭에 38.2% 조정을 보이면은 어디까지 떨어지느냐니까 2493까지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117포인트, 50% 조정을 보일 거라면은 어디까지 갈 수 있냐니까 2465까지 갈 수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61.8% 조정을 보인다면 어디까지? 2427까지 조정을 보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물론 이 비율이란 게 그야말로 레퍼런스, 참고이지 반드시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2493.17까지 떨어질 것이고 2465.35까지 떨어질 것이고 또는 2427.88까지 떨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2427이 될 수도 있고 2426이 될 수도 있고 20이 될 수도 있고 뭐 대략적으로 그런 정도 두리뭉술 그런 정도까지 갈 수 있다. 우리가 이게 주식이라는 게 사회과학이다 보니까 자연과학처럼 엄밀하게 소점 둘째 자리까지를 따져보지 않고 그냥 그런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자, 요 1번 파동에서 지금 조정을 보이긴 지난주 내내 조정을 보였습니다만은 어디까지 가느냐, 바닥이 얼마였느냐니까 happen to be 2465였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일단은 확률은 38.2% 조정은 지나갔지만 2465라는 50% 조정, 이 상승폭의 절반 정도는 조정을 보였으니 이제는 올라갈 때도 되지 않았나 하는 가능성이 있죠. 혹시 우리 틀릴 수도 있죠. 그러면 좀 더 조정을 보일 거야. 어디까지 갈 거라고? 2427까지 62.8% 조정을 보이면 그러면은 아마도 한 2400대 초반까지 정도라도 갈 수 있지 않겠냐 합니다만은 확률적으로 봐서 2465가 지난주에 기록됐던 바닥과 일치하니까 지우고 보면 좀 더 확실해집니다. 요 바닥이죠. 보이십니까? 2472였죠. 요건 바닥 얼마였습니까?
65죠. 딱 맞죠. 그러니까 이 상승폭에 50%를 딱 조정을 보인 거니까 이제는 올라갈 법도 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 일목으로 잠깐 볼까요? 일목 엉뚱이 차트가 나오네. 일목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자, 일목이 이제 엘리어트 파동할 때는 일목을 같이 쓰면 헷갈리니까 엘리어트 파동할 때는 일목 없이 그냥 말씀드리고 있긴 합니다만은, 자, 일목으로 본다면 근본적으로 지금의 저는 내내 연준에도 그렇습니다만 시장에 대해서 좋게 보고 있죠. 상승세다. 그죠? 인버스 사지 마라. 별거 없다. 올라갈 거다. 지난주에는 뭐 SD가 어떻고, 뭐 임창정이 어떻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시장이 불안해가지고 좀 많이 떨어지는 날도 있긴 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시장 가만 생각해보니까 뭐, 그 때문에, 그죠? 6개, 7개 종목 때문에 주가가 전체적으로 시장이 불안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슬슬 반등했는데, 일목으로 본다면 잘 보시면 뭡니까? 기준선에서 절묘하게도 조정이 나타나고 있죠. 기준선에서 지지가 됐죠. 그죠? 구름이니까 상승세예요. 그죠? 그러니까 구름과의 이격이, 간격이 이렇게 벌어지다 보니까 이것을 좁히기 위해서 조정이 나타나는 것은 필연적인데, 보통의 경우에 조정의 목표치로 삼는 것이 첫 번째로 전환선에서 걸려서 돌아가는 게 제일 좋은 거고요. 두 번째로 뭡니까? 기준선에서 지지를 받고 돌아서도 튼튼한 거고, 세 번째로 내려오면은 뭡니까? 구름 상단의 지지를 받고 돌아서는 거야. 지금 구름이 얇으니까 구름 상단 하단에 갔습니다만 구름의 지지를 받고 돌아서는 거야. 이게 이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시나리오예요. 이게 가장 베스트. 그죠? 두 번째로 기준선 지지받고 돌아서는 거는 better. 반면에 구름 지지받고 돌아선다. 뭐 not bad, good 있습니다. 제일 안 좋은 게 뭡니까? 구름 밑으로 쳐박힌다. 이러면 안 좋은 거죠. bad. 이때는 어째야 됩니까? 뭐 일부라도 팔아야 됩니다. 그죠? 일부라도 팔아야 됩니다만은 지금으로 봐서는 어떻습니까? 구름 기준선에 지지받고 돌아섰죠. 그죠? 그러니까 최소한 베터 시나리오입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봐서 시장에 대해서는 나쁘다고 말하기가 근본적으로 구름 위고 아직까지 기준선과 전환선이 서로 교차하지도 않았고 역전되지도 않았고 주가가 기준선에서 절묘하게 돌아서고 있고요. 그죠? 뭐 등등으로 볼 때는 시장에 대해서 비관론을 펼치기가 어렵지 않겠냐, 좋지 않냐, 낙관적이지 않냐, 그죠? 이렇게 말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현재 시장은 뭡니까? 아직 여기가 1번 파동이라면 3의 1이죠. 3의 1. 그 다음에 여기가 3의 2니까 조만간 3의 2가 50% 정도 왔으니까 지금부터는 3의 3으로 해서 상승세가 시작되지 않겠냐. 일목도 그렇고 엘리어트 파동으로 봐서 50% 목표까지 왔으니까 돌았을 가능성이 높다. 그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제가 질문을 이야기한다 그랬는데, 자, 요 1번 파동을 3의 1입니다만은 3의 1번 파동을 5개로 나누면 이제 3의 1번 파동이니까 뭡니까? 5개로 나눠져야 되죠. 그죠? 그죠? 이것도 순교 파동이니까 5개로 나눠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나누느냐? 이게 3이니까 3의 1번 파동을 5개 나누면 좀 여기까지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여기가 삼각형이니까 네 번째, 다섯 번째, 여기가 1이고 2고 3이고 4고 5로 나누면서 이게 3의 1에 1, 3의 1에 2, 3의 1에 3, 3의 1에 4, 3의 1에 5 이렇게 파동을 매겨가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여기를 2로 보는지 여기를 2로 보는지는 참 어렵습니다. 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게 엘리어트 파동을 데일리로 매일같이 따라가면서 소위 다리 털 세듯이 매일같이 지금은 3의 1-5-3, 3번 파동이고 지금은 2-4-C 파동이고 이렇게 매기기가 어렵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큰 흐름으로 봐서 상승, 조정, 상승, 조정인데 이 상승이면은 5개, 나중에 결과적으로 5개의 파동으로 나눠져야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하락은 3개의 파동으로 나눠져야 된다는 대전제를 가지고 보는데 일일이 이 파동을 세부적으로 따져가는 게 좀 어렵다라는 게 그 답변에 대한 제가 대답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3이 2가 되지 않냐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더라도 틀리지 않는 게 이 3번 파동이 제일 길고 그 다음에 이 4번 파동, 여기 4번 파동인데 4번 파동하고 1번 파동하고 겹치지 않으니까 파동을 그렇게 매기더라도 크게 무리는 없지 않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본다고요? 뭐 나쁘지 않다, 좋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나스닥 지수 한번 볼까요? 나스닥 지수도 파동을 매겨주고 있죠, 그죠? 이 나스닥 지수도 어떻게 됐냐? 이 고점에서 16,754, 이 나스닥 100, 이 지수가 나스닥 종합 지수가 아니고 나스닥 100, 우리나라의 코스피 200처럼 똑똑한 놈 100개 골라가지고 하는 나스닥 선물 지수의 베이스가 되는 소위 나스닥 100 지수입니다만, 나스닥 100 지수의 경우에 작년 11월 달에 2021년 작년에 재작년이군요. 2021년도에 16,000부터 출발해서 하락 파동인데 역시 A, B, C 파동으로 만들어지고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코스피 지수도 우리가 10월 달에 바닥을 만들고, 그죠? 2100 얼마에서 바닥을 만들고 돌아섰듯이 나스닥 지수도 역시 반등하고 있는 거고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조정이고 상승 파동이고, 상승 파동이니까 충격 파동이니까 5개 나눠지니까 여기가 1번 파동이고, 그죠? 여기가 2번 파동이고, 그 다음에 3으로 하니까 3으로 하기에는 너무나 작으니까 여기가 3의 1이고, 그죠? 그 다음에 3의 2고, 그 다음에 3의 3 하려니까 마찬가지 작으니까 지금 뭡니까? 3의 3에 어떻게 됩니까? 그려볼까요? 자, 여기부터 그립니다. 1, 여기가 2, 그 다음에 여기가 3의 1, 동그라미 할까요? 여기 3의 2, 그 다음에 여기가 3의 3이 아니고 3의 3의 첫 번째.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여기 뭡니까? 3의 3의 두 번째.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조정 끝난 다음에 3의 3의 3, 3의 3의 4, 3의 3의 5 하면서 동그라미 3, 그 다음에 4, 5 하면서 4, 요 1, 요 2, 요거 3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연장의 연장으로 보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아직까지도 나스닥 지수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상승하더라도 상승폭은 커질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러니까 나스닥, 물론 최근 들어서 그 나스닥 지수의 움직임과 우리나라의 지수 움직임이 100% 이렇게 싱크로나이즈 된 뭡니까? 그 같이 동조화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미국 시장이 좋아지면은 우리나라 시장도 덩달아서 좋아지지 않겠냐 하는 기대감은 자아내죠. 100% 같이 움직이지 않지만 그래도 나스닥이 좋아지는데 우리 시장이 나빠지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달러 대 원화 환율도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달러 대 원화 환율도 제가 예전에 파동을 매겨놓은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려면서 볼까요? 자, 1080원부터 시작해서 달러 대 원화 환율이 1080원일 때부터 시작해서 1444원까지 갈 때의 파동을 보니까 여기가 1번 파동, 여기가 2번 파동, 3회 1, 3회 2, 3회 3, 3회 4, 3회 5 하면서 여기가 3번 파동, 여기가 4번 파동, 여기가 5번 파동으로서 끝났죠. 그죠? 1444원에서 상승 파동 끝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뭐 남았습니까? A, B, C 파동 남았죠. 여기가 A 파동, 여기가 뭘까요? B 파동, 반등 파동. 그러니까 하락 A, 그 다음에 반등 B, 다시 한번 뭡니까? 하락 C 파동인데 지금 여기다 해서 여기다. 그러니까 조만간 반등 파동이 A 파동, B 파동, C 파동 정도 되면은 대략적으로 이제 뭐 꼭지를 정확하게 얼마가 될지 예단하기 어렵습니다만은, 하여간 달러 대 원화 환율의 경우에 계속 올라가고는 있습니다만은 당장에 오늘 내일 당장에 떨어진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우나, 파동상으로 봐서 지금의 달러 대 원화 환율의 상승세는 뭡니까? 반등 파동, 조정 파동 중에서의 반등 파동이다 보니까 상승세는 제한적일 거다. 그래서 제한적일 거다. 따라서 조정이 끝나고 나면 다시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그 움직임은 필연적으로 여기가 A 파동이고 여기가 B 파동이라면 여기가 A 파동이고 B 파동, 우리가 여기라면 필연적으로 C 파동은, 이 C 파동은 필연적으로 어디 밑으로 내려가야 됩니까? A 파동 바닥 밑으로, 다시 말해서 요거 밑으로 필연적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지 않냐,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더더구나 달러 대 원화 환율이 하락한다면 외국인들 입장에서야 원화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죠? 마다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장에는 호재가 될 텐데, 지금 당장에는 달러 대 원화 환율이 당장 뭐 하루 이틀 내로 당장에 떨어진다고 말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그죠? 여러모로 한번 살펴봐야 되는 문제이다 보니, 뭐 이렇게 뭐 나오나 이다 보니 당장에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달러 대 원화 환율의 움직임을 일목으로 본다면 어떻습니까? 역시
이렇게 될 텐데, 그죠? 여기부터 해서 A 파동, 여기까지 C 파동이고, 그 다음에 역시 A, B, C 파동이 될 텐데, C란다. 이거 5번 파동이고, 맞죠? 이거 하락 파동이니까, 뭐 이렇게 떨어지고, 반등 파동인데, 아직까지는 구름 위에 있으니까, 그죠? 구름 위에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상승이다. 그러니까 얘도 뭔가 떨어지는 모습이 보여야,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기준선 무너뜨리고, 절한선 무너뜨리고, 구름 밑에서 무너뜨리고, 최소한 기준선마저 무너지고, 이렇게 돼야만이, 아, 이제는 끝나는구나. 달러도 워낙 화들도 도와주는구나.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직은 조금 성급하다. 다만, 설설이 코스피 지수로 본다면, 전반적으로 서서히 상승하면서 기준선에서 절묘하게 계속적으로 지지를 받았고요. 그죠? 그래서 뭐 긴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여기가 그죠? 요 날이 아마도 변곡이 되면서 얼마였죠 아까? 요 상승폭에 몇 프로 들어졌죠? 50% 들어졌으니까 2465가 변곡이 되면서 상승하는 쪽으로 봐도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주에는 조정을 건드리지 마라 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여전히 추세는 상승세니까 추세에 몸을 실으면은 다 자다가도 떨기 생긴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5월 초 여러 가지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여러 가지 행사도 많은데, 자,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